미국을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한국은행은 반드시 매국노로 역사가 증명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기초 체력이 되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다른 금융정책, 금리 정책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파월이 2023년까지 미국은 금리 인하가 없다는 이 망언을 냈습니다. 망언. 그냥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그래서 한미 금리 차가 22년 내에 최대로 벌어졌는데 자, 지금 이거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고 지금 작년 12월입니다. 작년 12월에 연준의 파월의 금리 목표치가 얼마였습니까? 0.75였어요. 제로금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말하는 것이 완전히 신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물가 상승률이 2%라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2%가 되려면은 전제 조건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 무엇입니까? 고용 시장이 붕괴가 돼야 됩니다. 고용 시장.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고용 시장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공장이 지금 미국으로 다 쏠리고 있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목표를 2%로 한다는 것은 또 망언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3%가 이내가 되거나 아니면은 미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공장들을 전부 다 해외로 다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2% 물가 상승률은 허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최종금리가 5.1%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죠. 연준. 자, 여기는 두 가지 속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죠? 아직 매집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아직. 네, 자기들이 이제 이거는 유대자본이 갖고 있죠. 연준은 유대자본이 저가의 물건을 부동산과 주식을 사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제 2번에서 3번 정도밖에 금리 인상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22년 지금 우리나라와 지금 역대 최대 금리로 벌어지고 있고 역전이 네, 그러면서 지금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을 네, 2023년 내는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1번과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매집이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이 저가의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매집이 끝나게 되면은 네, 이 약속은 또 지금 바람에 거치는 구름과 같이 없던 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준이란 것은 네, 마찬가지죠. 파월이 연준의 의장이지만 이 연준이란 것은 유대자본이 갖고 있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항상 네, 이 전망들은 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IMF라든가 뭐 세계 뭐 은행이라든가 뭐 전망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유대자본에 따라서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네, 그냥 하수인 뭐 허수아비 정도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망이 틀립니다. 가장 전망이 신뢰성 있는 건 누굽니까? 시장입니다.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장은 더 이상 금리가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보고 그리고 내년 3월 이전까지는 네, 내년 3월입니다. 내년 3월까지는 시장이 뭐 부동산도 하락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 부동산이 얼마큼 하락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이 이후로부터는 사실 네, 급락은 없습니다. 금리 인상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다 체크가 가능하죠. 계산을 해보면 다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금리는 1.25%까지 벌어졌습니다. 1.25% 최대 상단이 4.5% 그러니까 3.25 한국은 3.25 미국은 4.25니까 자 1.25%가 벌어졌는데 저는 이 벌어지는 폭이 2에서 3%가 더 확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미국과의 금리 차가 2에서 3%까지 3년이 아니고 2에서 3%포인트까지 벌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벌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은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됩니다. 금리 인하. 이게 지금 한국에서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한국은행이 미국과 같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은행은 무엇이 됩니까? 매국노 됩니다. 이거 진짜 매국노예요. 한국 사람들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중국은 어떻게 해요? 안 올리죠. 지금 미국의 금리가 4.5%입니다.
빅스텝을 단행했으니까 4.5%니까 중국은 3.25, 3.65%예요. 미국이 중국보다 더 금리가 높아요. 그럼 중국은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됩니까? 금리를 올리면 안 되죠. 올릴 필요가 없죠. 미국에 지금 놀아나면 안 되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무엇입니까? 환율이란 문제예요. 환율. 자본이동이 일어나냐는 이거죠. 중국의 자본들이 다 빠져나가야 되겠죠. 환율에 의한 이거 자본이동이 안 나옵니다. 지금 금리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저축의 시대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저축의 시대에서는 자본이동이 가장 중요한 것이 금리인데 지금은 투자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본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리로 인해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요. 알고 이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 내에서 주식과 부동산을 이 사람들도 싸게 저가에 매집하려는 매집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싼 가격이 오랫동안 유지돼야 되고 더 싼 가격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볼모로 잡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다는 전략 외에는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금리는 어떻습니까? 일본 중앙은행 금리 보세요. 0.1%입니다. 마이너스. 그럼 미국의 금리는 얼마죠? 4.5%죠. 그럼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본에서 차입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스왑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왑거래 SWAP 스왑이라고 하고 이거는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스프레드 거래가 일어나겠죠. 네, 어떻게? 일본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저금을 하면 되겠죠. 이 자본이동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환율도 붕괴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일본에 있는 모든 자금들이 다 미국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저축의 시대에서는 가능한 문제지 지금은 투자 시대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리에 의해서 자본이동은 일어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도 중국도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금리를 낮추고 있는 추세다. 한국은 여기에 빨리 동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한국은 기나긴 침체 틀 그리고 한국은 역사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은 회복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일본처럼 10년, 20년,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절대로 미국의 이 금리에 이 장난에 놀아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도 지금 이렇게 급락하고 있죠. 그러면 12월 정도에서 1월 정도가 되면은 저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물가도 5%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떨어져도요 3% 밑으로는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준의 목표치는 얼마예요? 물가 2%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걸 장난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미국에 있는 모든 공장들이 전 세계에 있는 공장들이 미국에 다 지금 쏠려가지고 다 공장을 만들어 놓고 고용시장이 그렇게 탄탄한데 어떻게 지금 물가가 그렇게 떨어지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연준에서 말하는 이제 물가 상승률 목표치 2%는 무엇이다? 이게 허구다, 허구. 허구고 이게 사기가 되고 이거는 개소리가 되는 겁니다. 장난치는 것밖에 안 돼요. 자, 그렇다면은 2%가 정말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으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불가능하다. 결국 하나의 논제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물가 지수를 잡는다. 딱 하나의 목표. 이거 무엇입니까? 전 세계로 쏠리고 있는 미국의 공장을 전부 다 어떻게 외부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전부 다 붕괴시킨다. 네, 한국에서 지금 삼성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현대차, SK, 배터리, 모든 업종들이 있습니다. 다 미국으로 지금 가자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상황을 다시 한국으로 보내면 돼. 일본에 미국으로 진출한 공장들을 다 일본으로 다시 보내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갔던 공장들을 다시 다 중국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는 겁니다. 가장 구매력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3% 이상으로 잡아야 된다. 라는 문제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것을 용인해야 되고 2%라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이거는 말장난이기 때문에 빨리 버려야 된다. 결국에는 이 말의 정답은 무엇이냐? 저는 이거 시장이라고 봅니다.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장은 더 이상 지금 아까도 보셨듯이
더 이상 이 사태로 떨어지고 있는 물가 상승률에서는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 내년 초 뭐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미국의 금리도 물가 상승률의 목표치를 낮추다 보면은 결국에는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죠. 네. 자, 제가 이 사람이 제 미풍성생 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꾸준하게 얘기했었죠. 고용시장에 대해서 제가 고용시장이 좋으면 소비시장도 좋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고용지표하고 항상 얘기한 거는 소비지표죠. 이 두 가지 시장을 붕괴시키면 됩니다. 그럼 소비시장을 붕괴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용시장만 붕괴시키면요. 따라서 소비시장도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의 붕괴 없이는 인플레 목표치를 도달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연준이 말하는 2%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고용시장의 붕괴 없이는 불가능하다. 고용시장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전 세계 공장들이 미국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다시 원래대로 전 세계로 다시 보내라. 한국으로 보내고 일본으로 보내고 중국으로 다시 원상태로 보내라. 그렇게 미국이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된다? 미국에 있는 고용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전 세계 공장들을 미국은 보내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결국에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가 아니라 3% 이상으로 목표치를 수정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저는 내년 3월 이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내년 3월 이전에 저는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언제다? 자,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있겠죠. 시간 말씀드렸죠. 내년 3월 이내입니다. 3월 이내에 반드시 미국은 금리 인하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